예, 지금부터 약술, 논술고사 대비 12회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가 물었던 건요. 기본권 제한 정당을 위한 비례성의 원칙 4가지를 서술하세요입니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들을 본문 속에서 찾아와야 되겠죠. 비례성의 원칙 4가지는요.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다단락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단락에서 자, 여기를 보시면은 기본권의 제한은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지? 꼭 4가지가 나와야 되는 그 키워드 중에는 첫 번째, 입법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해야 한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비교하여 저울질했을 때 둘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기본권의 제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은 가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 4가지를 서술하라 라고 얘기해 줄 때는 꼭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뭐 문장을 만들어 써도 좋고요. 꼭 들어와야 되는 키워드들은 입법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에 적절해야 된다.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게 꼭 키워드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된다. 네 번째는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비교해 저울질할 때 둘 사이에, 즉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써주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본문을 참고해서 빈자리를 채워 서술하세요 입니다. 그죠? 본문에서 스크린 커트제는 뭐가 최소화되고 한국영화를 보호하는 뭐와 극장 경영자의 무엇을 비교했을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서 무엇의 원칙에 반하지. 사실 1번 문제의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써놓았습니다. 여기도 그죠? 헌법재판소는 한국영화의 보호가 중요한 공공문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고 공공문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적절한 방법을 보았다. 그리고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을 제외한 그 밖의 기간에는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하여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공공복리와 극장 경영자의 지급의 자유를 비교했을 때 여기는 그럼 지급의 자유가 들어오면 되겠죠.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 4개의 답이 들어왔어야 됐고요. 하나 2.5점씩에서 10점 정도를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금 따는 콩밭이 출전이고요. 보기에 이것이 가리키는 것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소설의 결말은 이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인물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말하고, 이 소설에서 영식은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농사도 포기하고 밭을 파헤쳤는데, 이게 밭이 나오는데 밭입니다. 하지만 수재의 거짓말과 도망은 그런 기대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인물의 기대와 사건의 전개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답을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쓰셔야 합니다. 말의 아이러니라고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아이러니라고 쓰면 안 되고, 이건 요구한 건 상황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보겠습니다. 4번, 5번은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생명력이 있는 공간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이곳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 대비되는 공간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금정 길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아마존 강변입니다. 세금정 길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생명력이 사라진 이 도시의 공간인 것이요. 그래서 도시의 공간에는 연기가 나고 고무 탄내가 나고 길이 끓고 피는 꽃은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밀림이 철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이 생명력의 공간인 아마존강이 아득히 먼 공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시의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는 실을 선물하니 이렇게 후리시아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롭게 달에 출렁이고 있는 아마존 강변의 모양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화자가 지향하는 곳은 아마존강 또는 아마존 강변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역설이 사용된 문장을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설은 문장이 표현된 문장의 앞뒤가 서로 모순된 모양을 지니고 있으므로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설이 나타난 문장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열대어들은 수족관이라는 물이 가득 찬 공간에서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력이 상실된 공간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역설이 사용된 문장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죠. 6번은 언어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인데 자, 문제가 선생님의 질문 학생의 답변을 조건에 따라 서술하세요입니다. 조건은 기억과 니은의 발음을 밝힐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어문변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밝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먼저 기억은 겉과 옷이 만난 말이고 니은은 겉과 을이 만난 말이에요. 똑같이 겉이라는 단어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나타났죠. 이것 두 개의 공통점은 겉이라는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왔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옷은 실질 형태소 모음인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였고 여기는 을은 조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에 의해서 기억은 겉이라는 이 티엇의 음절의 끝소리가 대표민 디귿으로 바뀌고 뒤에 모음 옷을 만나게 돼서 연음을 해서 발음이 겉옷하고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연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형식 형태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음절의 끝소리가 바로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을이 바로 연음이 되면 발음은 겉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만들어 작성을 해보면요. 기억과 니은의 발음은 기억은 겉옷이고 니은은 겉을이고 어문 변동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기억은 실질 형태소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그지? 실질 형태소의 모음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고요. 니은은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할 것 같은 문제니 좀 잘 읽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의 문제였고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의 문제가 자, 7, 8번 문제에서 나온 게 최척전입니다. 최척전은 그 스케일이 대단히 크고 중세 그러니까 고전산문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공간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OX로 표시하세요가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학천은 성격이 급한 인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학천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최척이 이 시를 읊는 소리를 듣고 조금 전에 저는 시구가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 안남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자기들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두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두옹이 자기가 당장 지금 가서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이 일어나면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라고 얘기했는데 학천이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것일세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학천은 지금 여기서 나온 성격이 급한 인물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대단히 좀 침착한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누는 백금 세덩이를 주며 오경을 채찍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천은 도누를 만나 백금 세덩이를 주고 오경을 사서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도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되었고 그 사람을 친자식처럼 생각해왔고 잠수 떨어진 적이 없었고 오늘 내가 그가 안악내인 것을 내가 오늘 처음 알았다. 이건 천지신명도 감동할 일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고 이 말은 학천이 주겠다는 백금세등을 내가 어떻게 받겠냐.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자 열량을 꺼내서 전별금을 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누가 백금세등을 준 것도 아니고 백금세등을 준 인물은 학천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은자 열량을 주면서 오경을 채측에 보내줬으니 얘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채측은 오경이 시 없는 소리를 듣자마자 오경임을 확신했다 했는데 아까 우리 읽었죠 여기서 그죠? 시 없는 소리를 듣고 아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요.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 안남까지 와서 배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오. 지금 분명히 아내만 아는 시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아내가 여기 베트남까지 왔겠냐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X입니다. 그 다음에 뱃사람들은 채측과 오경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문장을 봐도요. 채측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국 땅에 의탁해 살고 있는 터라 친척 하나 없었고 늙은 아버지 어린 아들 생각에 눈물이 마른 적도 없었으며 상심해서 채측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묵묵히 기도했으며 채측은 아직은 이 주어진 정보 속에서는 고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죠. 갈 수 있도록 도왔다 말하는 정보도 X입니다. 전부 X로 사용됐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는 오경의 이동 경로를 서술하세요 했는데 현재 오경이 있었던 배는 여기 보시면요.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치른절구를 뻗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본인 배 안에 있는 걸로 봐서 이 오경이 유추할 수 있는 이동 경로 처음에는 일본에 있었을 것이다. 그죠? 근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본에 처음에는 조선에 있었던 거죠. 그죠? 조선에 있다가 그리고 일본으로 갔겠죠. 일본인 배에서 그치? 그 다음에 일본에서 안남으로 왔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동의 경로일 거다. 그치? 아니면은 일본, 안남, 중국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이건 뭐 그러니까 문제가 좀 정교하지 못했는데요. 유추할 수 있는 오경의 이동 경로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자면 처음에 조선에서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갔을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안남으로 왔다. 아니면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애초에 출발지가 조선이었으니까 안남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내를 만나서 학천의 집으로 돌아가 학천이 이제 중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자면 중국으로 갔을 것이다. 뭐 이 정도 만들어 줬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써도 괜찮을 것 같죠.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면 이게 고공가였는데 고공은 머슴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머슴에게 주는 노래, 머슴에게 하는 말, 뭐 이 정도쯤을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가 요구한 걸 한번 가봅시다. 아래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서술하세요. 어떤 시구가 이런 비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비유적 의미를 하면 당파 싸움이나 하는 관리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즉 당파 싸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있었던 게 어디냐를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구저나 이거는 당파 싸움에 대한 상징이 아니고 사리 사욕에 가득한 신하들의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파는 마음을 다투는 듯 서로 질투하고 호수, 상대의 우두머리를 시기하고 무슨 일 생각에 흘깃탈깃하고 하는 이런 반목. 그러니 써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다투는 듯부터 흘깃할깃하는 건가까지가 여기에 들어와야 될 말이죠. 마음을 다투는 듯부터 흘깃할깃하는 건가까지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희 제주 헤아려 서로서로 맡았으라 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긴가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을 먹자라고 이제 각성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는 젊었는데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한솥에 밥을 먹으면서 매양 시기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농사를 짓자. 한 집이 풍요로우면 가mel면이 풍요롭다고 얘기했습니다. 풍요롭다 하면 옷밥을 개인의 옷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논을 삶아 벼세워 던져두고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메고 우리의 밭은 거칠어져 버렸고 우리의 논은 우거져 다른 잡초들로 우거져 버렸다. 그래서 쌀이피가 논에 가득한 게 두렵다. 호미 씻고 김을 메고 새끼는 누가 잘 꼬냐? 섬은 누가 엮겠느냐? 그래서 너희 제주 헤아려 서로서로 맡았으라.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각자의 일에 충실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치? 그래서 그 말들이 이 키워드로 들어와 있으면 될 것. 각자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도가 만들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의사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